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6일 월요일 오후 3시 56분입니다. 이번 주도 똑같은 이야기로 영상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세계 증시는 강세의 장입니다. 하락장으로 전환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강세장인데요. 지난주는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거의 하락 마감을 했죠. 세계 증시가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 상승장이라고만 보기에는 조정이 좀 너무 깊게 나오는 거 아니냐, 조정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의심을 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반등시 매도 전략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꺼낼 수 있다. 야, 생각해봐라. 조정이 상승장이었으면 원래 이 정도밖에 네, 뭐 이 정도면 된다. 근데 보니까 지난주에 너무 조정이 깊었고 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라갈 때 여기는 정고점을 못 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는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 그죠? 이거 이상은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좀 급락을 하면서 중국 증시는 좀 대응이 달라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뭐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강하고 다만 이제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은 없고요. 굳이 뭐 우리가 이번 주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면은 금요일 날 발표되는 거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써 있죠, 그죠? 예, 이게 사실상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입니다.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한 이벤트 이런 것은 잘 없습니다. 뭐 물론 그 채권 입찰이라든가 재무부의 채권 발행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되긴 계속되는데요. 일단 뭐 지금 그게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증시가 뭐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는데 그 조정을 좀 보이긴 보였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뭐 어떤 눈에 띄는 악재가 있어서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언론에서 이제 이런 재료 때문에 이러한 악재 때문에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이제 그게 악재로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언론에서는 뭐 그런 뭐 구체적인 무슨 악재 때문에 시장이 빠지고 있다라고 인정한 적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눈에 띄는 그런 악재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언론에서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죠. 그죠?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 하락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 그죠? FOMC 회의가 동결을 했긴 했지만, 지지난주에 동결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금리는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전망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악재다, 이거에 반응했을 수 있다, 이거 때문에 시장이 빠졌을 수 있다, 지난주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재무부의 대규모 채권 발행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거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 쭉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뭐 오늘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뭐 오늘 일본에서 뭐 어떤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대부분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 역시 오늘도 사실 오늘 하루만 딱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저 부진한 경제 지표 때문에 뭐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뭐 오늘도 뭐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어떤 표면적인 상황은 기술적인 상황, 어떤 투기적인 상황에 의해서, 투기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나하나 일단 또 있었던 일들도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 좀 체크를 좀 하자면요. 일단 조금 전에 유럽 증시 개장했는데 일단 상승 출발이네요. 그죠? 지난주에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단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 모습을 봤고요. 오늘 일단 한국 증시는 반등, 중국 증시는 급락, 일본 증시는 뭐 조금 하락 마감, 이 정도 됐네요. 그죠? 차트들 조금만 좀 살펴보자면은 일본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 일단 뭐 보시다시피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워낙 강한 상황에서 한번 첫 급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추가적인 낙폭 확대 뭐 이런 거에는 일단은 실패한 모습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금요일 날이 비교적 좀 기술적으로 좀 미국 증시가 중요한 날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날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조금 더 하락 마감을 했어요. 이 하락 마감의 의미는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 조정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 증시는 중국을 제외하면 비교적 잘 버틴 겁니다. 비교적 잘 버텼다고 할 수 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어떤 조정의 어떤 이런 뭐 그 조정의 이런 분위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미국이 저렇게 하락을 했다라면은 오늘 아시아는 상당히 크게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오늘 비교적 잘 마감했단 말입니다. 오늘 아시아 보시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교적 잘 마감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급락할 수도 있었는데 잘 마감한 거를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어떤 대기 매수세, 아직까지 강세장이 맞긴 맞나 보다, 대기 매수세가 아직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근데 오늘 이렇게 뭐 낙폭이 작거나 오늘 뭐 하락을 좀 되돌리고 이렇게 뭐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단 뭐 조정은 지속 중, 일단 뭐 단기적인 하락은 지속 중,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이 급락할 수 있었는데 급락은 면했다.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강해서 그 굉장히 약하게 빠지고 있다. 이 정도? 아무튼 그 조금씩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 거고, 지난주에 지속되던 이런 조정의 흐름, 이런 거는 어쨌든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급락할 수도 있었지만 다만 급락은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일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중국 증시는 오늘 폭락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럴 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죠? 이 보시면 중요한 지지선들이 예를 들면 뭐 이런 자리들일 텐데, 그죠? 직전 저점 이런 자리들일 텐데 시작부터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해서 원웨이 하락으로 빠졌다. 어떤 중요한 자리들을 시작부터 붕괴시키고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을 알리는 뭐 그런 장대 음봉의 시작일 수 있다. 일단 계속해서 중국 증시는 이미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게 이때였고, 하락 추세는 잘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일단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긴 했는데 이 중요한 지지선을 깨면서 폭락하면서 일단 5일선이 아마 이 정도쯤 내려올 거란 말이죠. 이 약간 좀 단기 낙폭과대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여기서 세계 증시는 또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급락을 이어간다? 그건 일단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하여튼 중요한 건 일단 오늘의 하락이 내일의 급락을 보장할 수 있을지 그런 건 모르지만, 일단 중요한 지지선을 깨면서 레벨 다운을 시킨 건 분명하고, 의미 있는 지지선들을 깨면서 저점을 낮췄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추세는 계속 간다. 하락 추세 연장이다. 이렇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안화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세 흐름 나타났겠죠. 그죠? 특별한 이상한 거 없습니다. 다만 위안화는 지금 이제 7.24, 7.25 정도가 어떤 이 저항이 일단 하나 있네요. 저항이 있는데 목표치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더 오를 수 있긴 있는데 의미 있는 저항대에 이제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저 위안화 약세 흐름에도, 위로 올라가는 게 약세죠. 약세 흐름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염두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죠. 그죠? 중국 증시가 이렇게 이 연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급락을 한 거는 뭐 사실 뭐 그죠? 그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일단 뭐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계속 하락 마감해서 중국 연휴 기간에 딱히 증시에 좋은 소식이 없었고,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뭐 원자재들도 뭐 계속 하락하기도 했고, 그리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중국의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그걸로 중국 경제를 부양시키기에는 좀 모자라다라는 인식도 깔려 있었고, 어쨌든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휴 끝나고 나서 중국 증시는 저렇게 급락을 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봐서는 뭐 누가 더 처지가 안 좋냐라는 걸 굳이 뭐 따질 필요도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지금 중국이 일단은 확실히 분위기가 제일 안 좋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 건, 역시 금리 인하는 안 좋은 거긴 한가 보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일단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뭐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 뭐 증시의 호재일 수 있으나, 그건 이제 아주 일단 뭐 제한적인 해석일 수 있는 거고,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왜 금리 인하를 하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양책을 쓰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한다. 이게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국이 금리 인하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중국 증시는 그런 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경제가 안 좋다, 뭐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의 또 어떤 정책금리 결정에 또 우리가 또 관심이 또 많이 쏠리고 있죠, 그죠? 하여튼 다들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세계 각국이 대부분 일단 좀 긴축적인 흐름이란 말입니다. 유럽도, 미국도, 뭐 어디도, 뭐 캐나다도, 호주도, 뭐 지난번 생각해 보시면 다 금리 인상, 뭐 이런 느낌, 좀 굉장히 긴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중국과 일본이 지금 굉장히 비둘기적이고, 그 중에 이제 중국이 가장 비둘기적이죠, 그죠? 중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다, 주요국들 중에서요. 그만큼 어쨌든 이 금리 인하가 가지는 의미는 악재로 일단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다들 인플레에 허덕이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서 죽겠는데, 중국은 물가가 이제 역성장을 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될 필요성까지 등장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런 거를 일단 투자자들은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네, 보고 넘어가고요. 유럽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일단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일단 이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날 중요한 날이었는데, 이 양봉을 훼손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 빠지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빠지겠다는 의미이나, 미국 증시도 그렇고 더 빠지겠다는 의미이긴 하나, 지난주에 좀 너무 다이렉트로 좀 많이 빠진 감이 있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고민이에요, 그죠? 뭐 급락하고 폭락하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세계 증시가 오늘 아시아를 봐도 그렇고 일단 당장 막 대폭락하고 막 빠질 생각은 일단 없어 보인다. 일단 뭐 그런 게 일단 확인은 된 셈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일단 막 급하게 지금 하방을 막 추격하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강세장이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강세장에 맞는 대응, 그죠? 다만 이제 하방을 진입하고 싶으면 반등을 활용해서 반등식 매도 전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방 추격이 아니고요. 하방 추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보시면 독일 증시인데, 일단 굉장히 뭐 거의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거의 다 내려와서 여기서 일단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일단 빠지는 흐름이긴 하고, 다만 이제 뭐 급락 폭락 이런 건 없다. 하여튼 중요한 건 하방 진입하고 싶으면 올라올 때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반등 올라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방을 진입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뭐 한국 증시 일단 오늘 뭐 볼 건데요. 이 보시면 이제 코스피인데, 일단 계속해서 조정이 연장이 된 거예요, 그죠?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금요일날 보였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저점을 낮추면서 계속해서 일단 하락을 이어간 겁니다. 조정이 연장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상승 중 조정인데요, 아직까지 이 조정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저점 여기까지 나왔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일단 조정은 연장이 되고 있다, 더 빠질 수 있다, 그렇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강세장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하도 많이 빠졌던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보시다시피 당장 급락 폭락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 급락 폭락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었는데 급락 폭락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어쨌든 계속해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하락이 가는 건 맞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하락 추세다. 단기 하락 추세가 계속 연장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는 이제 계속 단기 하락이다라고만 주장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뭐 3거래일 혹은 4거래일 동안 340 부근에서 일단 뭐 약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약한 지지력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약하지만 지지력은 지지력이란 말이죠. 하락 추세이긴 하락 추세인데요. 단기 하락 추세이긴 한데 약한 지지력을 보이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강세장이라고요. 강세장에서 일단 약한 지지력을 보였으면은 일단 이것도 다시 일단 좀 일단 3거래일 동안 어디는 지키는 거면은 이 정도면 일단 그만 빠지고 일단 반등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일단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좀 대응하기가 좀 뭐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 단기 하락 추세가 연장되면서 계속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난 3거래일 동안 뭐 어딘가 지켰기 때문에 한 번쯤 반등 시도할 수 있는 거고 애매하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하방 진입하고 싶으면 반등식 매도 전략 조금 올라오면 이제 그러면 이제 반등을 그럼 이제 인버스 진입, 뭐 어떤 하방 진입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도 정석적인 관점은 보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긴 합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340 부근에서 지지력을 약한 지지력을 확인했으니 일단 340이라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상방 베팅을 하고 할 만한 근거는 등장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일단 좀 부담스럽긴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정이라기엔 이 하락의 폭이 좀 깊고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야, 조정인데 한 2주 연속으로 빠지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조정시 매수, 뭐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하나 정석대로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다. 다만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340이 어떤 지지력으로 확인은 된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어쨌든 단기 하락이 진행 중인 거거든요. 진행 중인데 보시다시피 중요한 자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분위기는 일단 아래쪽으로 많이 무르익었는데, 근데 아직도 보시다시피 중요한 자리를 깨진 않고 있다. 여기를 확실히 깨야 이 아래쪽으로 간다 안 간다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안 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으로의 이 공격적인 그런 진입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 같이 눈치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뭔가 하기는 좀 애매하다. 계속해서 뭐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기 위한 어떤 반등이 올라오면 뭘 하거나 아니면 뭐 주식을 좀 매수해 볼 수 있긴 한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뭐 저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장이 원래 급락할 수도 있는 날인데 급락을 면하고 오히려 상승하면서 반등을 하면서 풋옵션들은 일단 21선 부근에서 좀 무거운 저항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지금 풋옵션들이 급등할 수 있는 날에 급등 못했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양봉 어쨌든 하락의 연속이긴 한데 저점도 낮아지고, 근데 몇 거래일 동안 지켰다. 풋옵션들도 결과적으로 21선에서 4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 이런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죠?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뭐 보시다시피 일단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나 봐요. 일단 음봉 보이면서 상승이 살짝 둔화됐다. 일단 하여튼 달러는 계속 들고 가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다 드렸고, 하여튼 이제 변동성은 근데 조금은 확대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 있긴 있다. 급등을 하든지 급락을 하든지 일단 변동성은 조금 좀 살아나려는 기미가 보이긴 한다.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오늘 중요한 저항을 장대 양봉으로 지금 거의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좀 이거 의미를 좀 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72,000원 초반부에 있는 어떤 이런 저항을 일단 돌파 안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딱히 아직까지는 뭐 이거를 보고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다시 바로 다음날 되돌려지면은 72,000원이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되는 거고, 내일까지도 이 72,000원 초반부를 이렇게 잘 안착한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이 가격대를 잘 버텨준다면은 다시 삼성전자 한 번 더 오버슈팅,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펼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뭐 약하고, 에코프로 친구들도 지금 의미 있는 고점 부근에서 일단 계속해서 저항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뭐 딱히 뭐 할 말은 없고, 한국 증시는 지금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추가로 급락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오늘 급락을 안 하면서 위기는 살짝 뭐 넘긴 듯한 그런 모습이긴 하나, 어쨌든 이 조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한편으로 근데 이제 반등의 어떤 그런 기틀도 자그마하지만 생기긴 생겼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좀 애매한 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애매하니까 뭐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반등 나오면 이제 반등 매도 전략, 아니면 뭐 주식을 사볼 수 있는데 좀 애매한 그런 상황,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한다, 저는 계속 기회를 기다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사실 그래요.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좀 지지력을 보여줬어야 되는 날에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사실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긴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날인데, 급락도 할 수 있는 날인데 급락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또 한국 증시처럼 또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몇 거래일 동안 또 지지력이 또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뭐 하락은 뭐 지속되고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하여튼 애매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어쨌든 미국 증시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하지 못해서 매도세가 누적됐으니까 계속해서 하락은 일단 진행 중, 조정은 진행 중이다. 조정은 계속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오늘이 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인데 하락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하여튼 부담스럽죠.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좀 애매한 게 많습니다. 애플 강하죠. 엔비디아 강하죠. 주요 종목들 계속 강하기 때문에 지금 좀 하여튼 분위기가 좀 애매하다. 분위기가 애매할 때는 좀 하여튼 보일 때까지 뭔가 보일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너무 좀 마음 급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좀 하여튼 마음가짐이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투자하면서 이게 너무 막 기회를 쫓아가지고 막 안달이 나 있으면은 오히려 좀 기회가 도망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좀 약간 배짱을 좀 튕겨야 될 그런 필요도 좀 있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상황은 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배짱이라는 게 나는 내가 원하는 이런 가격대가 오지 않으면 절대 뭘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난 뭐 안 할 거야, 나도 아쉬운 거 없어, 약간 이런 배짱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주식 매수하실 생각이니까 상방으로 베팅을 하시든 하방으로 베팅을 하시든 지금 약간 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주식 매수하기도 좀 가격대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고요. 이 하방을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래저래 좀 지금은 어쨌든 이 투자자들이 전부 다 좀 배짱 튕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예. 뭐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돈은 내가 따라간다고 이게 잡히지는 않거든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돈은 아무리 뭐 내가 따라가 봐야 잡히지는 않는다.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지금이 좀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좀 그런 배짱을 튕길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게 딱 적당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냄새는 솔솔 납니다. 위쪽이든 아래쪽으로든 뭔가 다들 근거는 있고 냄새는 나는데 냄새가 약해요,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배짱 튕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하여튼 기회는 와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기회가 진짜 왔는데, 어느 순간 기회가 왔는데 그때 현금이 없는 게 사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제 생각에 현금 가지고 이렇게 좀 기회를 노리는 게 가장 좋은 생각이 아닌가. 아니면 뭐 기존에 포지션 진입하신 분들은 하여튼 버틸 때다. 예. 지금 당장 뭔가 내 포지션을 포기할 때는 아니다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저 아래서부터 주식 매수하셔서 수익을 좀 많이 깔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슬슬 박수 쳤으니까 조금씩 좀 비중 축소 정도는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들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은 뭐 딱히 뭐 할 건 없을 것 같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에 뭐 전반적으로 뭐 지금 뭐 금리고 달러고 다들 방향성이 이제 좀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하여튼 뭐 그런 방향성들이 좀 정해지려나, 좀 그런 것들 하여튼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